청주의 고층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난방기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 충북에서는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2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전통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세단장으로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귀농을 넘어 산촌으로 터전을 옮기는 귀산촌인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필요한 지자체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명, 제천 3명, 진천 3명, 괴산 2명, 음성군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512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89명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전열기구 관련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나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시고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이 막힌 지하실 난방기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연기를 빼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주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몸만 부랴부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50분쯤 청주시 방서동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사람하고 밥 준비하다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어요. 2층, 1층 오니까 이제 그때쯤에 이제 연기 좀 많이 나고요. 연기를 피해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생아 등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들은 막힌 지하실 안에 가득 찬 연기가 대부분 빠져나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파트가 계단 피난실이 별도로 있고 배연을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 통로로다가 배연 작업을 해서 다행히 세대 내로다가는 많은 연기가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청소도구를 관리하고 쉬는 간이 쉼터로 난방기 부근에서 처음 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또 같이 쓰시고 커피포트, 라디에이터형 난방기 이렇게. 지난 10일에도 영동의 원룸에서 전기난로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난방기구를 많이 쓰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흘 만에 1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1일 음성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중국인으로 확진 이틀 만에 증상이 악화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습니다. 사망한 외국인은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음성의 한 인력사무소발 확진 환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89명으로 늘었고 외국인 사망자도 3명이 됐습니다. 한편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0대와 70대가 각 1명, 60대와 80대 각 2명 등 모두 6명입니다. 단양에서 충북의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4일 단양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 조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발견 지점에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수렵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추가 감염 개체를 찾기 위해 단성면은 물론 인접 단양읍과 대강면까지 포획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방역대안 2곳의 양돈 농장에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잔뜩 움츠렸던 전통시장도 반세기 넘은 빈 건물을 헐어가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던 도심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 비었던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뜯겨 나갑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됐다는 60년대 건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골목에선 거의 반세기 만에 변합니다. 60년대 옛날 영화를 찍는다면은 세트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대로 보존이 됐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거리가요? 네. 다른 전통시장에선 한 블록을 통째로 밀어버립니다. 일상 회복에 발맞춰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중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노려
이번엔 버스 주차선도 그려 넣기로 했습니다. 무심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든지 또 뭐 타 지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주차 공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전담 조직을 꾸려 삼겹살 등을 소재로 한 지역 음식 문화 콘텐츠 띄우기에 나섰고 청주 성안길이나 삼겹살 거리 등의 상인회도 크리스마스까지 경품 행사를 이어가거나 연말 축제를 기획하는 등 점점 늘어가는 손님 잡기에 분주합니다. 힘들 때 더 소외됐던 구도심 전통시장이라 기대와 각오가 남다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 못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 4, 5, 사흘 동안 청주 도심에서 문화재 야행 축제가 열렸던 지난 주말 연휴. 성안길은 오랜만에 인파가 몰리며 코로나 이전의 풍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수능시험에서 수험생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수험생은 청주와 제천, 옥천 지역 수험생 3명으로 모두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 절차를 위반하거나 미리 문제를 풀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한편 어제 충북의 수능 결시율은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4교시 한국사를 기준으로 13.46%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99%포인트 낮았습니다. 요즘 자연인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귀산촌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인구 늘리기에 나선 지자체들도 다양한 지원으로 도시민들을 산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영동군에는 귀산촌 지원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영동 민주지산 자락의 산골마을.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는 송조은 씨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산양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산촌에서도 기존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할 수 있어 선택했습니다. 씨 뿌리는 시간 동안, 자라는 동안은 수익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저희가 가진 마케팅 툴을 이용해서 판매를 도와주고 우리 것도 판매하고 또 생산도 하고. 교육 강사인 우연아 씨는 서울과 영동으로 가며 산촌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더덕 농사를 배우고 자신이 적응할 수 있을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촌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있으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 있는 거고요. 귀산촌인을 돕기 위한 영동군 귀산촌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작물에 비해 배울 것이 마땅하지 않았던 임산물 재배를 가르치고 이주 정보도 제공합니다. 기존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귀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군의 귀산촌 지원센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면적의 77% 정도가 산지인 영동군 입장에서는 귀산촌인 유치는 곧 인구 늘리기와도 직결됩니다. 군유림의 산약초 임대 농장을 조성해 제공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을 만들어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같이 공유를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지만이 이분들이 귀산촌들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귀산촌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며 산촌 인구도 늘리는 상생의 해법이 될지 아니면 한때의 반짝 유행으로 끝날지 귀농에 이어 또 한 번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충북의 11월 셋째 주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로 전국 평균 0.15%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건 6주 연속입니다. 한편 이달 셋째 주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0.16%로 충북 평균 0.26%보다 낮았습니다. MBC 충북 프로그램 성교육은 처음이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방심위는 청소년의 눈높이와 젠더 관점에서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성교육은 처음이라는 유네스코와 WHO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적 상황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최초의 성교육 시리즈로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성교육용 챗봇 송아, 메타버스 등 콘텐츠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청주의 한 병원 앞에서 백신 추가 접종을 하고 나온 정 청장의 관용 차량을 막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가족들이 숨진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 청장은 가족을 잃은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충북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충북 청소년 팩트체크 본선 발표대회가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습니다. 최우수상은 수체 아토피 치료 효과를 팩트체크한 충주 달천초 매연분교팀과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검증한 청주 세광중학교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한 청주 동중팀, 화학조미료 MSG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팩트체크한 청주 서원고팀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충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독립인사권을 갖는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인사교류와 채용에 협력하고 복지 포인트 등 직원 후생복지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직 구성과 인사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유사한 정책지원관을 내년엔 의원 4명당 1명, 후년부터는 의원 2명당 1명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과 예산 편성권은 현행대로 집행기관이 갖고 있어 지방의회의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근호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노근호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리더십에 대한 검증을 벌였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정책지원단장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등을 역임한 노 후보자가 임명되면 최초의 충북 테크노파크 출신 원장이 됩니다. 충북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이뤄집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놀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장 체험 학습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주시가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00명으로 내년 1월부터 5달 동안 환경 정화와 불법 광고물 정비, 행정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청주시는 또 시설 소독과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을 담당할 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90명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청주 시민으로 희망자는 26일까지 사는 곳의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수달 캐릭터 충주시가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무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수달 캐릭터 충주시가 명예공무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다며 임용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수달 캐릭터 충주시는 지난해 농산물 명품 마케팅 부분 대상, 우리 동네 캐릭터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역 농산물 온라인 매출 상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괴산군도 지역 농산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괴산군은 제2회 김치의 날을 기념해 지역 농가에서 진행하는 마을 긴장체험 참가자들에게 22%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이달 한 달간 거점 마을 13곳을 정해 마을 단위 김장체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김치문화 계승과 산업화를 위해 지난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김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 지급합니다. 다음 달 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유공자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6.25 참전 유공자는 5만 원 오른 18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돼 충북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다.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3만 원 오른 13만 원, 국가유공자 미망인의 경우 2만 원이 추가돼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천군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보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다산 목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훈군은 공사나 용역 선정 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규제개혁 전담 조직을 꾸려 500원 이하 하수도 이용료 감면 등 위민 행정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7,500만 원과 상금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보훈군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1년 동안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로 충북의 주유소 기름값도 일주일 만에 리터당 100원이 내려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충북 도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8.3원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1,808원보다 100원 낮아졌습니다. 경유도 리터당 평균 1,604원에서 1,526원으로 80원 정도 내렸습니다. 진료나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 오진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38%인 131건이 암 오진 피해였습니다.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인 114건이었고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는 13%인 17건이었습니다. 또 암 오진의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검사 미시행과 영상 판독 오류가 55건으로 70%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